소설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고급 무료인간 박민석입니다. 그동안 운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서 소설 읽는 법 영상 준비했고요. 같이 해볼게요. 왜 소설 읽는 법일까요? 문제풀이 영상이 아니라. 소설은 잘 읽는 게 문제 잘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문제풀이에 대한 고민으로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 지문을 어떻게 잘 읽었냐 하는 게 여러분의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잘 읽는 게 중요해요. 해볼게요. 1번 보기. 계속 보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보기는 두 가지 종류긴 하죠. 도움이 되는 보기랑 도움이 안 되는 보기. 도움이 안 되는 보기는 일반적으로 특정 표현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경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제외한다면 보기를 최대한 이용해야 됩니다. 도움 안 되는 보기가 나온다면 보기 없는 것처럼 푸세요. 다만 도움되는 보기가 나왔는데 보기에 도움을 안 받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보기를 읽고 도움받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적극적인 요약이 필요합니다. 요약은 언제나 이거였죠? 나의 말로 줄여서. 줄이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없이 빠짐없이 한다. 내용은 줄이되 항목을 다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짧게나마 다 담겨 있어야겠죠. 그게 요약이에요. 요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많이 양보해서 머리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가볼까요? 보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 참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대응을 확인할 내용이 있어요. 단순 참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시대적 배경? 혹은 작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 혹은 대략적인 주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대응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냥 참고하고 말아요. 그럼 좀 힘들어지겠죠? 대응을 확인할 내용은 뭘까요? 어떤 특정 역할에 대한 설명, 어떤 사람이 나온다 라고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는데 역할만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서 읽으려고 해야겠죠. 혹은 대략적인 갈등 구조, 사회 구조 때문에 힘들어한다 라고 말하면 그 사회 구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고요. 또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뭐를 자세하게 말 안 해줘.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될 겁니다. 혹은 대략적인 전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는데 결국 뭘 하다가 얘는 해결한다. 얘는 뭘 하다가 어디서 뭐 굴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덩어리가 보기에서 말했던 이 전개 방향과 이렇게 대응이 돼 라는 것도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요. 대략적인 내용 빼곤 다 대응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따가 실제로 읽는 걸 보여드릴 때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내용은 그냥 참고하세요. 근데 대응을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그냥 참고만 하고 버리지 마세요. 계속 같이 읽어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일부러 한 번 더 강조해놨어요. 보기를 참고 그냥 읽는다가 아니라 보기랑 적극적으로 대응시키면서 계속 함께 가면서 읽는 것이다. 이걸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따가 지문은 집중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인정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뭘 인정할 거냐면 어차피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100%의 집중 상태로 처음부터 그냥 다 읽어내는 그런 걸 못해요. 못할 거면 집중을 나눠줄 줄 알아야 한다가 첫 번째고요. 또 그렇게 빡세게 읽어봤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치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읽고요. 기억한 사람처럼 풀어요. 아니면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100% 집중할 수 없다면 집중 부분을 나눈다. 100% 기억할 수 없다면 어차피 돌아가서 풀 거라면 돌아갈 걸 염두에 두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읽으면 좋다. 볼까요? 집중할 곳. 이건 다른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시죠. 앞부분에 줄거리를 주는 이유는 뭔가요? 이걸 모르면 절대 못 읽으니까. 근데 우린 앞부분의 줄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군. 말이 안 되죠. 앞부분의 줄거리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런 건데 난 다 파악했어. 할 일은 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초반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잘 들어가야 한다. 뭐 갈등 구조를 파악해라, 주제를 파악해라 필요 없어요. 그냥 뭔 내용인지 알겠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잘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할 땐 이렇게 보통 말해요. 너무 보고 싶던 영화인데 예매를 통해 겨우 볼 수 있게 됐는데 차가 막혀 30분 늦은 거야. 그럼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초반부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막 파악하려고 애쓰겠죠. 노력한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았다. 그럴 때는 이제 편안하게 보게 될 거예요. 잘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계속 읽어볼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일단 계속 읽어볼까? 라는 말은 거의 파멸의 주문이죠. 망합니다. 일단 계속 읽어볼까가 아니라 초반부에서 잘 들어가지 못했다면 초반부를 다시 읽는 거예요. 제시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야 이제 뒤에서 할 일이 생겨요. 또 이건 저도 배운 건데 중략 이전과 이후 부분, 중략 앞뒤 한 3줄 정도? 왜 중요하냐면 중략 앞뒤의 3줄은
걔도 중략될 수 있었는데 걔가 필요하니까 넣어놓은 거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거니까 내용 파악을 위해 얘를 읽는다라기보단 문제에 나올지도 모르니 미리 조금 더 읽어놓겠어 하는 생각으로 중략 이전과 이후에 그 몇 줄들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중략 이후의 초반부, 이건 뭘까요? 중략이 되고 새로운 내용이 펼쳐졌으면 뭔가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초반부가 또 시작됐다는 건데 또 처음처럼 읽는다. 근데 읽었는데 앞에 내용이 그냥 이어져. 그럼 또 아이 뭐야 이러고 열심히 읽는 걸 좀 멈추겠죠. 기존에 파악한 내용으로 퉁쳐지지 않는 것, 이건 밑에 내용을 말하고 와야 좀 대화가 되겠네요. 봐봐요.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 힘 빼고 읽으세요. 다른 영상에서 그냥 힘 빼고 읽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힘 빼고 읽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하면 이렇죠. 요약은 머리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됩니다. 문단 끝나면 이런 내용이네 이것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세한 내용들을 막 하면서 이게 뭐고 어떤 내용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손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린다면 망할 수 있으니까 그냥 머리로라도 하세요. 요약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 이런 내용이네 끝. 요약이라도 왜 할까요? 앞에서 파악한 내용으로 그냥 퉁칠 수 있는 내용인 줄 알아서 그냥 대충 읽었는데 알고 보니 중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할 곳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분들은 다 집중하지 않고 힘을 빼고 읽을 거예요. 이런 행동만 하면서 앞에서 공들여 파악한 내용이 그냥 이어질 뿐이라면 굳이 힘들게 읽을 필요 없겠죠. 아, 그 내용이 그냥 쭉 이어지는 거구나 여기까지. 그러면 집중해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을 처음에 막 하다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 대충 읽으세요. 뭐만 하면서 문단별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것만 하면서. 근데 요거 기존에 파악한 내용으로 퉁쳐지지가 않아. 그냥 그 내용이 쭉 이어진다기보단 이건 뭔 얘기를 해?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딱 끊어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다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됐다 라는 거니까 퉁칠 수 있게 내용을 또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뒤에 또 이어지겠죠? 그럼 또 거기 또 힘 빼서 읽을 건데 그 앞에 부분, 집중해서 읽을 부분을 만든다는 거죠. 유치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래요. 집중, 쓱, 집중, 쓱, 중략, 집중, 쓱. 소설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고 나면 나중에 뭐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뭘 물어봐. 돌아가야지가 된다고요. 돌아갈 땐 아마 이 정도의 인식으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집중해서 무언가를 파악해야 될 때 해주고요. 그게 이어지면 힘 빼라. 힘 빼면서 뭐 해라? 문단별 내용 요약만 해라. 그 다음 뭐 추가적인 주의사항인데 고전소설은 같은 인물 때문에 말리잖아요. 같은 인물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에 집중하면 읽는다. 기본적인 어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해서 넣어놨고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죠. 문제 푸는 것보다 지문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는 요 정도의 유형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서술상의 특징 위에 영상 나올 겁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 문제만 잘 풀면 돼요. 근데 요즘 은근슬쩍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어? 아닐지도 몰라요. 나머지 내용 문제, 보기 문제랑 서술상의 특징 사이에 있는 것들은 요즘 싹 다 내용 일치 문제거든요. 그럴 때 제발 기억의 잔상에 의존해서 풀지 마시고 돌아갈 준비했으니까 돌아가서 확인하고 철저하게 보고 지우세요. 그리고 보기 문제는 시에서 보기 문제 풀 때랑 똑같습니다. 보기 가지고 먼저 1, 2, 3, 4, 5 판단한다. 그러다가 뭔가 2개 남거나 답을 잘 모르겠어. 그때 지문을 2단계로 보는 거지 절대 지문이랑 보기를 같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보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지문 위주로 풀거나 그런 거 제발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중요한 거, 지문을 잘 읽으면 해결이 돼요. 잘 읽는 걸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작품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지문으로 준비하느라 4월 교육청 기출을 가져온 거고요. 이걸 뭐 해설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보기부터 볼게요. 보기에 참고 내용과 참고 내용은 다 참고 내용이겠죠. 근데 연결을 확인해야 되는, 대응을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형광펜으로 표시 좀 해볼게요. 일단 참고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런 거 왜 확인하나요? 여기 노동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한 명 한 명씩 대응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내용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각각을 대응을 확인하면서 봐야겠죠? 왜?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일단 보세요. 이후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볼 필요 없죠. 하지만 확인할 내용, 정부 정책의 영향 나오면 꿈을 꾸는 게 일단 기본이죠? 그런 다음에 좌절될 거예요. 좌절의 이유가 정부 정책이라고요. 그때 대응시켜놔요. 내용상의 대응이 필요하죠.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 누구? 이거죠. 노동자의 삶은 더욱 힘겨워진다. 대략적인 진행 방향 알겠죠? 꿈꾸지만 좌절된다. 정부와 어떤 세력에 의해. 정부 정책 진짜 나오네? 내용 대응해놓고요. 또 세력 나오면 이 세력이네? 세력 짝 지어놓고요. 끝이에요. 볼까요?
일문단 보면서 보면 별로 집중할 게 없죠. 왜? 참고할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참고할 내용 보니까 역시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 셋은 이 문단 쭉 읽어보니까 그렇다. 분호기는 이 순간 집중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되고 싶다? 꿈을 가졌네요. 꿈의 실현 1번이에요. 이러고 나면 2번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가? 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대응이에요. 이 문단은 그냥 꿈에 해당하는 분호기, 이게 끝이지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보기의 힘이에요. 이게 봉자, 설마 이 녀석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땡큐네요. 2번 고향, 설마 3번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길순이 나왔네. 봤더니 부양 맞네. 끝.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돌아갈게요. 뭔 내용이 있었더라? 바란다. 그 다음에 이젠 정부 정책의 영향 나오겠네요? 땡큐. 그 이후에 뭐 찾아야 돼요? 세력 찾으면 되죠? 봤더니 정립과장이 뭔가 나쁜 사람처럼 말을 열심히 하네. 쭉 봤더니 내용이 쭉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그냥 연설을 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찾았다. 뭐다? 세력이다. 한 명 더. 그냥 자본가 계층들이 다 세력이네요. 이런 내용까지 하면 끝났죠. 얘는 세력이구나. 이 지문 자세하게 읽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있나요? 자세하게 내용 한 글자 한 글자를 더 보는 것과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확인하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문제 풀 땐. 만약에 누군가가 꿈에 대해 묻는다면 혹은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는다면 여기서 1, 2, 3 가지고 대응해서 확인할 거예요. 정보 정책 기사에 대한 이야기,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그들이 힘들어졌다 얘기한다면 중력 이후로 보겠죠. 그러다가 세력이 어떤 말을 했냐 물으면 여기 내용에서 확인할 거고요. 세력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끝이죠. 내용 일진 분명히 돌아와서 확인하긴 하겠지만 돌아와서 확인하는 게 쉽게끔 우린 준비를 한 거예요. 다 읽었다. 요게 첫 번째, 현대소설을 읽을 때 어떤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이후에는 고전소설 2편 들어있던데 어떻게 읽을지 같이 한번 볼게요. 구독, 좋아요. 자, 고전소설 볼게요. 고전소설 가나 이렇게 나올 텐데 볼까요? 김씨 여행록, 이게 가예요. 김씨는 그런 인물이구나. 참고사항이죠. 검려에서 저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인물이다. 갑자기 나 작품이 나와서 짜증나긴 하는데 먼저 설명해 본다면 사대부 누구냐? 대응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두 작품은 모두 남장을 수단으로 하여 참고하면 되겠네요. 남장 할 겁니다, 둘 다. 그렇다는 건 이 사람 다 여성이라는 거죠.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의 제약 확인한다면 무엇 정도가 되겠네요. 대응해야죠.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가부장제의 기준 질서를 따르는 것에 비해 봐봐요. 이게 내용 전개예요. 문제가 닥칠 거예요. 해결하죠? 뭘 바탕으로? 남장으로. 그 이후에는 기존 질서를 따른다. 기존 질서의 내용은 가부장제. 해결하는 것까지 보고요. 그 이후 내용은 분명히 기존 질서에 따를 거야. 대응시켜놔요. 근데 저는 어떻대요? 저는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한다는 기존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거부하고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저는 어떻게 한대요? 해결하는 게 없네? 대응을 하고 대응했는데 해결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남편을 받들며 살아야 하는 기존 질서 따르고자 하였으나 기존 질서 추구 거부, 그 다음에 속세 벗어난 삶을 지향한다. 요런 대응. 내용 덩어리를 대응시킬 거예요. 요러고 읽는 거예요. 지문 먼저 읽어보셨죠? 같이 해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빡세게 봐야죠. 장신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중심 인물인가 봐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 이게 바로 현실의 제약이겠죠. 문제죠. 근데 아마도 이거 잘 해결할 겁니다. 능동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남자가라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뭐야? 어느 날 김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가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된다. 여기서 궁금해해야죠. 문제 해결과 무슨 상관? 들어가야 하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엄청 집중해서 결과는 이걸 뽑아내야 하죠. 그 젊은 남자는 아들이구나. 노파의 아들인데 이 사람 누구다? 자객이구나. 이 자객을 사주한 사람은 누군데? 자객을 사주한 사람은 여기에 나오죠? 둘째 부인 유씨, 후 취부인 유씨. 이 사람이 진범이구나. 살인을 사주했구나. 남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있었는데 진짜 죽인 건 시어머니죠.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거였고 중심 인물인 김씨는 누명을 쓰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쭉 밝혀지네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왔대요? 지금 떠나려고 하다가 어머니랑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걸 알게 된 순간
이제 뭐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겠죠? 해결을 어떻게 하나 하고 보는 거예요. 봤더니 가서 그냥 말하네. 해결 어디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해결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건 가부장제 질서 따름 이러고 끝. 만약에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이미 자세하게 파악을 했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 노파의 말이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읽고 파악하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니?를 보면 그냥 노파한테 들은 정보를 가지고 가서 말하고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가부장제 질서를 따랐니 안 따랐니 판단할 필요가 없죠. 따른다고 했잖아. 그 따르는 게 바로 시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집 갔죠. 이 이상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첫 작품에 대한 읽기였고요. 두 번째 작품 읽어볼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 보기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한다. 사대부 누군데? 사대부인 듯. 비판 대상. 소실이 되기를 청한다. 근데 결국 나중에 거부할 듯. 과거사를 털어놓는다고 했는데 일단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파악해야 되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야겠네요.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요 정도는 힘 빼고 읽어도 될 거예요. 종인데 아가씨는 집이 습격을 당했고 봤더니 검수를 연마했고 그럼 다 쓸어버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가씨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라도 누굴 찾아라. 기사를 찾아서 그의 처나첩이 되도록 하여라. 너 역시 기이한 포부와 걸출한 기상이 있는데 어찌 평범한 남자에게 일생을 머리 숙이고 고분고분 살겠느냐? 그래서 이 사대부를 찾아갔나 보죠. 근데 왜 거부할까요?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거부하겠죠? 기사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사가 뭔데? 기이한 선비.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3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들으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기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엉망이시네요? 이런 얘기겠죠. 원래는 따르려고 했는데요. 거부할게요. 거부 속세 X 이러고 끝나죠. 미리 다 알고 대응을 확인하며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기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기를 그냥 참고한 채 보기 읽었으니까 작품을 열심히 읽어봐야지. 어렵다. 이런 걸 엄청 느끼면서 그냥 고통스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기와의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짝지어가면서 읽는 거죠. 생각해 주시고요. 6월 평가원에도 보기가 이씨 나올 거니까 보기에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계속 관계 지어가면서 지문을 읽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0% 어차피 집중이 안 될 테니까 100%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잘 돌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고민해서 소설을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